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보세요. 주먹. 딱딱 소리 좀 아프시죠? 이것은 어깨 부위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좋고 요두통에 좋다 입니다. 뼈를 이렇게 자극하니까. 그다음 손가락 박수, 손가락으로 박수. 이걸 손가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기관지가 다 있어요. 심장과 기관지. 그래서 기관지, 심장을 해서 이와 관련된 질병을 없애주는 데 좋다. 그다음 목뒤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목뒤 박수. 자, 이것은 목이 뻣뻣한 사람. 그다음에 이 팔에 있는 군살들을 특히 여성 분들에게 군살을 빼주는 데 좋다 이렇게 되고 손등 박수, 손등. 자, 이런 거. 그것은 허리와 요통, 그다음에 척추 건강에 좋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이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손끝 박수, 손가락 박수, 발락 박수, 박수, 주먹 박수, 손등 박수, 목뒤 박수, 전체 박수. 박수. 이 손바닥 이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빨갛지요, 색깔이. 왜 그렇습니까? 이 손바닥이 왜 빨가요? 이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여러분, 이 피를 누가 주셨나요? 아까 누가 줬다 그랬죠? 부모님이요.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피, 이거 전 부모님한테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년 수술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 속에는 부모님의 뭐가 있나요? DNA가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갔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DNA를 보고 부모님을 느끼고 생각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이 두 손 가지고 세수하잖아요. 앞으로요 세수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DNA 있잖아요. DNA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무슨 손이라고 그랬죠? 약손이요.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자식들의 배를 맡아주면 배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랑하는 DNA가 같은데 사랑을 정성을 다해주면 그것이 셰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수할 때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오늘 직장에 나가서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수하고 또 여자들 화장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매일 이것이 효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손 이거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받는 거 없잖아요. 얼마나 또 여러분을 건강하게 키워주셨나요? 또 예쁘게 튼튼하게 키워주셨나요? 그래서 세수할 때만이라도 화장할 때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효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준 거 피와 살을 주셨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부모한테 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의 돈을 한 10억을 준다 하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지요. 만약 100억을 주신다면 아이고 100억 주면요. 저는 뭐 이 대전에 최고 좋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는 그 주신 분을 최소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우리 가족하고 자면서 늘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100억 에도 은행 넣어놓으면 뭐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억, 100억, 1000억, 1조 주면 여러분 생명을 팔겠습니까? 생명은요 우주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하신 부모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나요? 감사는 고사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어떤 사람은 때리고 죽이고 이런 불효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가요? 돈 100억 준다고 우리가 크게 굽신거서 매일같이 전하고 할 텐데 매일은 전화 못하더라도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오늘 가셔가지고 꼭 부모님의 전화 드리고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써봅시다. 사람 인자 사람 하나 두 사람 사람은 하나 두 사람 한 사람이 밭이 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부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태어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인간관계는 항상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인간 사이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저도 사회생활을 수십 년 해봤습니다만 결국
성공하는 것은 무슨 좋은 대학 나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겁니다. 비록 초등학교 나왔다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애경사,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장님을 존중하고 안 그러면 자기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국민학교 나와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경찰청장님도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최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관계 출발이 효입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첫 관계가 어머니하고 내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가 앉아 젖가슴에 아기를 안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이것이 첫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 아빠가 와서 관계를 하죠.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여러분, 제가 와이사스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건 첫 단추기 때문에 이거 잘못 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하지 부모님을 자꾸 대항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에 나가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애경사를 못하기로 하면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울증으로도 갑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니까 계속 돌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효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 행복은 여러분 첫째 가정에서 성공해야 되고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성공한다고? 애경사, 효의 정신으로 하면 성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이 잘 되고 이러면 그 두 개가 합친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정, 직장 이 틈바구니에서 늘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효는 행복 에너지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문화 가족 속에 살고 있는데 외국 우리 며느리들이 와서 또 이렇게 아기를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얼굴 색깔이 좀 틀리고 피부 색깔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 문제가 앞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효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국 효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 선조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요. 인간은 전체가 우리는 계속 올라가면 당군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인간은 전체가 같은 조상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있는 사람이나 캄보디아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났더라도 우리가 그 같은 형제가 만났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끼리 다시 만났으니까 더 사랑하고 아까 말해서 애경사로 존중해주고 섬기듯이 이렇게 보세요. 다문화 가족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효를 하면 개인과 가정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21세기 효가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정신적인 효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또 어르신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부모님께 표정을 밝게 하자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 우리가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얼굴에 그냥 다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또 부모님이 궁금증이 많아요. 늙으신 분들은. 그러면 밖에서 되어진 일들을 조금씩 얘기해 줘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말이야. 하루 종일 그냥 안방에서 혼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좀 없애드리자. 가벼운 일감을 드리자. 손을 놀리게 됩니다. 손을 많이 놀린 어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다음 물질적인 효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효의 정신은 애경사의 정신으로 부모님께 자기 형편 따라서 용돈을 조금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좋은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식이 하는 거 이런 것도 물질적인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을 혹시 있으면 좀 사드리고 이런 것도 물질적인 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효. 우리가 입출입시 인사드리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며느리 아들이 와가지고 음식점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신발을 챙겨주는데 시아버지 신발을 이렇게 좀 챙겨주나 싶었는데
자기 남편 신발만 이렇게 챙겨주고 둘이가 살짝 걸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간단한 입출 입시에 어른들을 조금 배려하는 거 이런 것이 행동효다.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라든지 병원에 또 약을 지어 드린다든지 친구를 만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감사의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기본으로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왜 그런가? 나의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그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우리 좋아했는데 어느 우리 부모님은 늙어서 저렇게 호호백발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병상에 누워서 숨이 깔딱깔딱하게 되면은 그때 와서 우리가 들여다보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이제 먼 데 있는 자식은 빨리 와보지도 못하고 이 관에 담겨져서 마지막으로 배웅할 때에 부르자는 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화장장이나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나 겪어야 할 인간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부모님을 배척하고 부모님을 불효하고 이런 것은 천추에 두고 한이 될 것입니다. 살아실 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자라는 중국의 유명한 성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10가지 후회할 일들이 있는데 첫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라 이겁니다. 부모님 살아가실 때 효도를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후회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부간에는 갈랐으면 새로운 남편, 새로운 부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KTX를 놓치면 한 10분 기다리면 다시 옵니다. 부모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찾아뵙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효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되실 것이고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양주동 박사님이 지으신 이 어머니 마음, 그래서 1절만 다 같이 지금까지 들은 효, 저도 효 강의를 합니다마는 완전한 효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불효의 마음을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어머니 마음 1절을 부름으로써 저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네, 오늘 김시우 박사님과 함께 가족 화목과 인생 행복의 비결이 효에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효에 대해서 박사님 강의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